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유니티에서 총 16개의 단원으로 나뉘어 출제되는 Unity Certified Associate 자격증에 대해 다루는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니티의 채용 준비에 대해 설명하고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팁과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게임 개발에서의 비판 및 협업, 그리고 고용 책임과 지적 재산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의 전체적인 요약으로 비판 제공하기, 회사 기밀 유지, 지적 재산 보호에 대해 학습합니다. 학습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제들은 협업 기술, 직무 책임, 그리고 지적 재산권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중요한 학습 목표를 다룰 것입니다. 이 목표들은 우리가 개발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지식과 기술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협업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판 제공이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 일이지만 프로젝트 협업 과정에서의 비판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럼 게임에서의 비판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판은 특정 제품, 과정, 성과에 대해 건설적이고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게임 개발에서는 게임 디자인, 그래픽, 스토리라인, 사용자 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팀원들 간에 교환되는 의견을 말합니다. 비판은 단순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특정 레벨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단순히 너무 어렵다는 피드백을 주는 대신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힌트를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판은 팀원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게임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개선과 성장. 비판은 게임 개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자신의 작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팀 협업 강화. 비판은 팀 내의 협업을 촉진하고 팀원들이 서로의 작업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비판의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술적 비판, 코드의 효율성, 버그 수정, 성능 최적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공되는 피드백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알고리즘은 최적화가 필요해.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 비판, 그래픽, UI, UX, 애니메이션 등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예를 들어 이 캐릭터 디자인은 게임의 전체적인 스타일과 잘 맞지 않아. 조금 더 단순화하는 것이 좋겠어. 라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비판, 게임의 메커니즘, 레벨 디자인, 난이도 조절 등에 관한 피드백입니다. 예를 들어 이 레벨은 너무 어려워. 플레이어가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어. 라는 피드백이 해당됩니다. 서사 비판, 스토리라인, 캐릭터 개발, 대사 등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예를 들어 이 캐릭터의 동기가 조금 불명확해. 이야기 전개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어. 라는 피드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효과적인 비판을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드백 제공. 피드백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플레이가 느려. 보다는 캐릭터가 점프할 때 반응 시간이 느려서 게임의 속도감이 떨어져.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요소와 개선 사항의 균형. 피드백은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이 정말 멋지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약간 복잡해서 단순화하는 것이 좋겠어. 라는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레벨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적의 체력을 줄이거나 플레이어에게 추가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봐. 라는 식의 제안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비판의 결과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드백 수용과 실행. 받은 피드백을 어떻게 수용하고 실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 순환. 비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을 통해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비판 과정은 비디오 게임 개발팀이 협력하여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팀원들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완함으로써 게임의 품질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밀 유지 계약서 NDA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NDA란 무엇인가요? 비밀 유지 계약서 NDA는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인과 회사 간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업무 중 접하게 되는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NDA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기술적 자료, 마케팅 전략, 고객 목록, 미공개 제품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DA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밀 정보 보호. NDA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술적 정보, 비즈니스 전략, 마케팅 계획, 고객 목록, 재무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경쟁력 유지,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NDA는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보호 제공. NDA는 법적으로 기밀 정보 보호를 보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기밀 정보 유출 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NDA의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밀 정보의 정의. NDA는 기밀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어떤 정보가 기밀로 간주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정보 수신자가 이를 인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 정보 수신자는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비밀 유지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정보 사용 제한. 정보 수신자는 기밀 정보를 NDA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의 오용을 방지합니다. 계약 기간. NDA는 기밀 유지 의무의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NDA는 계약 위반 시 적용될 제재 조치를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적 배상, 법적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DA의 적용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용 계약 시 새로운 직원이 고용될 때 NDA를 체결하여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는 직원이 근무 기간 동안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회사는 협력업체와 NDA를 체결하여 협력 과정에서 공유되는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는 협력업체가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프로젝트 계약 시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외부 파트너와 NDA를 체결하여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NDA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신뢰 구축. NDA는 회사와 직원, 협력업체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기밀 정보가 보호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 보호. 기밀 정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NDA는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적 분쟁 예방. NDA는 기밀 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회사가 기밀 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NDA는 비디오 게임 회사에서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직원과 협력업체는 NDA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 I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지적재산 IP은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성된 무형의 자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나 발명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창작자나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지적재산의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특허 patents.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게임 엔진 기술이나 혁신적인 게임 메커니즘은 특허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카피라이트. 문학, 예술, 음악, 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비디오 게임의 스토리라인, 캐릭터 디자인, 음악, 코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표 트레이드마크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 이름, 로고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타이틀, 로고, 마스코트 등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즈.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게임 콘솔, 컨트롤러, 게임 내 아이템 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적 재산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의성 보호. 지적 재산은 창작자의 창의적인 노력과 아이디어를 보호하여 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창작자들에게 계속해서 혁신하고 창작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경제적 이익. 지적 재산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게임의 저작권이나 상표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유지. 지적 재산은 회사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보호합니다. 회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과 인증. 지적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약서 작성. 지적 재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는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라이선스 계약, 양도 계약, 비밀 유지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침해 모니터링. 지적 재산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의 법적 보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분쟁 해결. 지적 재산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제적 보호.
지적 재산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지적 재산권 협약 WIPO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의 적용 사례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게임 개발, 게임의 코드,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라인, 음악 등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새로운 게임 메커니즘이나 기술은 특허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관리, 게임의 타이틀, 로고, 슬로건 등은 상표로 등록되어 보호받습니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상품화, 게임 내 캐릭터나 아이템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으로 보호받아 피규어, 의류, 액세서리 등으로 상품화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 재산은 게임 회사에서 창의적 작업과 혁신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과 협력업체는 지적 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1번. 문제, 게임 개발에서 제공되는 비판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팀원 간의 갈등 유발. B. 게임의 품질을 높이고 팀의 성장을 돕기 위해. C. 게임 출시 지연을 유발하기 위해. D. 게임의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정답은 B. 게임의 품질을 높이고 팀의 성장을 돕기 위해입니다. 퀴즈 2번. 문제, 비밀 유지 계약서 NDA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A.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B.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C. 직원의 업무 성과를 공개하기 위해. D.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정답은 C. 직원의 업무 성과를 공개하기 위해입니다. 퀴즈 3번. 지적 재산 보호. 질문, 지적 재산 IP의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A. 특허, B. 저작권, C. 상표, D. 자산 관리. 정답은 D. 자산 관리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판은 게임 개발에서 중요한 피드백 과정으로 게임 디자인, 그래픽, 스토리라인, 사용자 경험 등을 평가합니다. 비판은 단순한 부정적 피드백이 아닌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팀의 협업을 촉진하고 게임 품질을 높입니다. NDA는 회사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계약으로 직원이 업무 중 접한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지적 재산은 창작 활동 결과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자산입니다. 특허, 저작권, 상표 등이 포함되며 게임의 코드, 그래픽, 음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IP 보호는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상으로 채용 준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서 유니티 프로젝트 진행에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